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오전 5시 37분입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황을 하고 분석도 하고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대응 여력, 그런 거 시장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죠? 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하고 비트코인, 그 증시하고 코인하고 요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전쟁, 밀공급, 봉백 맥구 등 인도의 변심, 전세계 식량 위기, 엄습. 그쵸. 이거를 얘네들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인도, 밀, 그리고 그 팜유 이런 것들은 자기 자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주력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턱대고 많이 수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재고도 지금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식량, 원자재 부분에 대한 이제 급등 가능성은 저희가 2년 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좀 치킨집이나 피자집 이런 밀가루 음식집 하는 분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머지않아 좀 잠잠해질 겁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침체가 올까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저는 이미 저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좀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한데, 우리 여러분들도 좀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때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죠. 저축하고 돈 벌고, 그리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살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휘발유 내외선 경유값 보조금 추가 지급한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경유 보조금. 네. 7월 DSR 규제 강화로 5명 중 5명 한 명이 추가 대출이 힘들다. 대출은 좀 줄여야죠. 대출은 지금 너무 많이 퍼졌고, 실제 가계대출이 거의 2,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대출도 2,000조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거덜이 낮고, 제가 문재인 정부 그 정부 전 대통령 말을 까는 게 아니라 그 했던 그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을 굉장히 비난을 하는 건데, 정책이나 친북 정책, 친중 정책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건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만, 경제 정책만큼은 참 너무 헤프게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고라는 것은 미래에 어떠한 일을 일어날 것에 대해 대비해서 우리가 모아둬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냥 막 써버렸죠. 지금도 최근에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지원금, 또 이번에 정부에도 좀 그걸 뭐라고 할까? 그 차관을 하나 지금 용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땡겨다 쓰는 거 그걸 하고 지금 지원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국회 아마 법안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가 경쟁력이 괜찮으니까 그렇겠죠. 빚 갚고 나니 쓸 돈이 쥐꼬리, 중산층 살림 더 팍팍해졌다. 저도 그래요. 네. 4년간 530만원 늘었다는 소득, 원리금 상환하면 대략 60만원 줄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연끌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굉장히 쪼들릴 겁니다. 저도 사실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적게 버는 게 아닌데 굉장히 쪼들리네요. 이게 참 힘드네요. 좀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할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미래가 이제 어느 정도 차트를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내년 정도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들 큰 흐름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빠듯해진다는 거지. 그죠?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상장사 64% 눈높이 하향. 그래요. 이제 막 바꾸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는 보면 애들 예전에는 얼마간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빠지니까 또 애들이 전부 다 이제 눈높이가 더 낮추고 있다라는 거. 아휴, 참네.
배뜨는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 1000억 밀물이 들어왔다. 최근에 반등이 조금 있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좋다고 하는 건 그건 좀 오버한 것 같고, 불안할 땐 역시 ETF 투자에 30% 수익. 이제는 이것도 건물입니다. 네. 달러 수혜주 요소 찾아라. 넘어갈게요. 네. 휴지 조각된 루나 거래소는 수수료 제각 받았다. 그죠? 휴지 조각도 안 되죠. 휴지 조각은요, 심한 말로 똥이라도 닦을 수 있어요. 코라도 풀 수 있고요. 더러운 걸 닦을 수도 있어요. 이 루나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도 아니죠. 쓰레기도 이거보다 더 비쌀 거야. 그죠? 애초에 좀 문제가 있었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었고, 루다 조심해달라. 스테이킹 그런 것들, 스테이블 코인도 이자 많이 주는 거 말도 안 된다. 20% 주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뭐 욕 그렇게 하시면서, 그죠? 이렇게 하자면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피해자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이걸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수익 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목탄 돌리기 해가지고 결국은 물려버리면 답도 없는 거죠. 주변에 지인이 뭐 이렇게 뭐 대박이 나네 어쩌네 하면서 막 투자를 하셔서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한 5배 정도 벌었는데 지금 또 적자가 나고 많이 손실 중이래요. 묻어버렸다고 하네요. 아휴, 참. 물리신 분들 힘내시고요. 루나 같은 종목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폰지 사기가 아니다. 그죠? 스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총이 사실 몇십 조였잖아요. 그죠? 몇십 조짜리가 0.4원 이 돼버렸는데, 이걸 갖다 이런 것들 가지고 스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삼성 4세 경영 승계 포기. 그죠? 네.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신유열 롯데케미칼 일본 지사 합류. 뭐 그렇다고 하네요. 바이든 만나는 총선으로 한다. 신동민 한명 앞대. 그죠?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에 한국을 들어오죠. 언제 들어오는지 날짜가 언제죠? 요때 아마 또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5월 달에 주식이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드린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한국 아직까지는 기술력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와서 좀 그 글로벌한 투자를 유도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 미 법무 요구자료 홍역, 지금 이제 아시아나 합병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죠? 요게 해결이 되면 아마 대한항공도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쵸? 네. 아이고, 참네. 또 부동산 이야기인가요? 부동산 참. 반틈이 부동산 이야기야. 그죠? 한국 사람들 부동산 정말 좋아합니다. 부동산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 지금 정책이 지금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자기서 조사한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요 제로 코로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쓴 놈들이 무슨 생각으로 쓴지 모르겠어. 그냥 아주 정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버리면요 의료 시스템 완전 붕괴돼 버립니다. 지금 또 공산당 집권을 못해요. 난리가 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경제가 좀 타격이 입더라도 제로 코로나를 좀 정책을 하면서 뭐 좀 그 장기적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특히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그 상하이 그 도시 안에만 인구 2,700만 명이에요. 서울보다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서울의 2배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인원들이 만약에 갑자기 코로나에 다 오염이 돼버리니까 감염이 돼버리면 그 어떻게 지금 그걸 치료할 겁니까? 지금도 난리인데. 중국의 의료 시스템 한국보다 많이 열악하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굉장히 좋은 편이죠. 한국도 못 버텼는데 그 힘들어했었는데 그죠? 그 정도? 네. 미국인들 70%는 가장 큰 걱정 물가 코로나 확산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쵸, 그죠? 달러 빠졌다는 모습 보여드렸고,
오늘 또 뉴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것도 한번 볼까요? 안 볼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정시 간단하게 좀 볼게요. 뭐 볼 것도 없지만 간단하게 봅시다. 아까 전에 댓글 정리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왜 보냐, 허접한 걸 많이 보냐라고 하는데 안 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 이것저것 댓글 어그로를 좀 당기다 보니까 그런 악성 유저 한 명 유저 유입된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요. 봐주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되고 안 봐주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황 적중률이라던가 안전장치 마련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유명하진 않지만 그죠. 자, 나스닥. 자, 나스닥도 좀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위태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아래쪽 자리를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빠져주면 사실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빠져주면.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좀 예고가 되어 있죠. 뭐 다음 달은 어쩌면 자이언트 스텝까지 또 진행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빨리 올려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금리가 2.5%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지금 이제 0.5 됐잖아요. 2% 정도 더 올리게 되면 아마 주가가 또 돌리면서 유턴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계속 흔드는 국면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작은 반등이 좀 등장했습니다. 작은 반등이 좀 등장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이르고요. 지금 뭐 이 정도 포인트가 될 텐데, 주식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주식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 주식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좀 이렇게 그냥 천천히 그냥 첫 단추 그리고 살짝 정도 사놓는, 그 다음에서 살짝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노리고 매매를 해서 수익 빨리 실현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내 여유 자금의 일부를 살짝만 투입해서 그냥 뭐 좀 많이 싸졌으니까 한번 그냥 슬쩍 들어가 보자, 이 정도 관점에서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그런 대기업 위주로 좀 야무진 종목 위주로 적당히 덜어두시고, 그냥 뭐 뭐라고 할까, 앞으로 미래 뭐 볼 것도 없는데 배당금이나 좀 받지 뭐 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리한 투자, 대출 그런 것들 절대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네. 코스피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볼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지금은 볼 게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생방송도 하는데, 볼 게 없을 때는 사실 안 하는 게 제일이거든. 알잖아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나요? 어디 갔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코스피도 최근에 반등을 조금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최근에 이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요.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아마 역시나 지금 저는 이제 2400 정도, 300, 400 요 라인을 매수 타임으로 보고 있고, 요 라인을 제가 뭐 아마나 요번 달 중도로 해서 오게 된다면 저는 아마 다시 2차 매수에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2차죠, 2차. 그러고 나서 추가 매수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하겠지만 아직은 할 계획이긴 합니다. 근데 요쪽에서는 사실 요거를 돌리는 걸 보고 하는 게 좋거든요. 돌리는 걸 보고 하기 좋겠거나, 아니면 강청난 수급이라던가 거래량의 폭등을 좀 보고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앞팔고 있어요. 너무 여기서 물린 개미, 진짜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어쨌든 뭐 테슬라 뭐 엄청 좋다고 했던 분들, 존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팔고 있어요. 지금 다 물려있다는 얘기거든. 얘들이 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물량이. 그렇지만 제가 지금 노려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 그죠? 방한 부분도 좀 문제가 좀 괜찮은 신호가 될 것 같고요. 저거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원금이죠.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이 몇십조 되죠, 그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와요. 이거에서 상당수가 아마 주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운이 좋다면 여기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겠죠. 그러나서 뭐 다시는 저는 또
한 코스피는 1900을 다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번에 노리는 거는 너무 길게 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조금 지금 좀 빠듯하다. 그래서 투자 생기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돈을 모으시면서 2023년을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했잖아. 그죠? 아까 그분 또 제 방송 보시면 잘 들으세요. 이 말을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3년을 기다리세요. 23년 하반기를. 그때 기회가 올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 당부드립니다. 이 정도만 책임지고 우리 환율도 좀 볼까요? USD, KRW 환율, USD, KRW, USD, KRW 테슬라 좀 더 빠지면 좋죠. 그렇죠? 테슬라 요 정도 여기서부터는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겠지. 실버 오케이. 은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네요. 20일에서 은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되게 강력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강력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요간 그래서 제가 온스당 21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20일에서 지금 강력한 반등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으로 지금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반등을 하고 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으셔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은은 충분히 그래요. 네.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제가 150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반등을 하게 되면 아마 기름값 상승도 아마 끝일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끝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모든 지표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안 좋은 지표들이라고 할까요? 금리라던가 한 개 더 있지 않나? 금리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 하지만 지금 끝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가다가 빠지게 될 거다. 여기 고점 신호 하나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환율이 안 보이네. 환율을 봐야 되는데, 그죠? KRW를 먼저 봐야 되나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USD KRW 여기 있네, 그쵸? USD KRW도 지금 고점에서 좀 피로도를 좀 보여주고 있죠. 조정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묻어져서 그냥 떡락할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디 갔니? 예, 움직이다가 쉣 움직이다가 한번 더 탁 들어주면 여기 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1300을 넘어가면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높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죠? 저는 292원까지 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요. 조금 아직까지는 좀 하지만 또 스토캐스틱도 보시면 이제는 슬슬 고점에 대한 피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여기 고점이 낮아진 하락대 상태도 좀 살짝 뛰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엘리엇 파동이 아직까지는 뭐 임펄스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좀 깨질 필요가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깨졌고 작은 거는 요 추세가 좀 깨질 필요가 있는데 꿀렁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6, 7월. 그래서 여름이 우리가 좀 큰 기회가 될 것이다. 5월장에 대한 반등은 아주 잠깐 반짝 움직이는 그런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것도 우리가 코스피 지수로서는 제 예상은요. 제 예상은 코스피 다시 넘어갈까요? 제 예상을 해도 코스피가 5% 정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5% 정도. 5%면 얼마 정도 되냐? 2600에 10이면은 260이니까 그러면은 100포인트 가까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살짝 빠졌다가 2520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피가 5%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저도 그 정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큰 거는 여름에 나올 것 같거든요. 여름에 6월에서 7월. 왜냐면 제가 이때도 우리가 그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날 이런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변수들이
그 변수가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그때 반등이 좀 나왔고 실제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뭐 단타 쪽의 관점을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변수가 러시아의 전쟁 부분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슈가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양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 쪽에서 시나리오를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두 번째죠. 그것도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 조금 세매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 상승 지분에 대한 요 자리, 지금 오늘 좀 파트에 조금은 안 맞는데, 과거 제가 어떻게 그 차트를 그렸었지? 자꾸 핸드폰을 보다 보면 만져가지고요. 좀 내렸던가? 어쨌든 뭐 이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요 자리, 그래서 제가 2800에서 2800, 1500 정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33,000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에 대한 됐었던 분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좌 관리 하셔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좌 관리 하셔야 된다. 계좌 관리라는 건 사실 여기까지 33,000 안 갔잖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 자체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ABC에 대한 형태를 좀 띄고 있단 말입니다. 한 BC 3파, ABC 3파, 그쵸? 3파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이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목표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좌 관리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지금은 이제 여기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ABC 3파, ABC 3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좀 일단 관리를 하시고 나서 보는 게 좋겠죠. 다시 뭐 반등하다가 밀어버리면 또 골치 아프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계속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작은 하락 추세를 지금 좀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작은 하락 추세를 보다가, 그전에는 그래서 뭐 조금 더 각도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보다가 지금 좀 살짝 좀 들어 올리는 약간의 지금 작은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작은 상승 채널.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을 내려와서 요 포인트는 좀 괜찮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또 작은 흐름이 될 수 있겠죠. 되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매매하고 스캘핑하고 이런 장세다. 쉽게 쭉쭉쭉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요선 라인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32,000, 3,000 사이, 32,000에서 33,000 사이, 제가 33,000을 말씀드리면 32,000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게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계속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인은 지금 변수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쵸? 뭐 지금 새로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그런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고 올 여름 정도 일단은 좀 먹을 만한 반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 여름 정도 노려보시고, 그리고 진짜 큰 거는 그냥 방송이나 좀 챙겨 보시면서 내년 가을까지 열심히 그냥 돈을 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노동하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도 좀 보러 갈까요? 자, 김프가 다소 좀 안정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2%대로 2-3 정도 안정이 된 모습이고, 뭐 디센트럴랜드, 마나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갔었다 여러분들 막 부러워하셨죠? 그쵸? 그치만 다시 돌아오고 있네요. 상승 지금을 다 되돌리진 않았습니다만 꽤나 지금 조정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많이 안 빠졌나? 개 있네. 그런 부분. 솔라나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솔라나. 죄송합니다. 온톨로지 가서 갑자기 움직이네요. 네. 온톨로지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계속 돌면서 빠질 때도 종종 돌리면서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죠, 침체. 점점점 침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주가가 움직일 때 우리가 다우 이론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투자하면서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포가 나오고 침체가 나와야 돼요. 침체의 끝자락에도 거래가 터지거든요. 이렇게 침체가 터져서 이렇게 좀 침체가 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여기 거래가 싹 붙으면 이게 되게 더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조금 힘들고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요런 그림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아직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크게 고려를 하지 마시고요. 그런 크게 고려를 하지 마시고는 뭐 눈으로 보이면 먹는 거고 만약 타임 못 잡으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보시는 거고 여기 요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3천만원 전후를 좀 염두를 하고 계시고 단기적으로 바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제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안 올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이 정도 흐르면 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염두를 하고 계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상승하는 거 보면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 뭐 딱히 이렇게 뭐 좀 기다리셔 분들에도 뭐 재미없는 영상이 지금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강보드리고 싶은 것은 일봉상 이제 이 24일이 좀 눕고 나서 이렇게 되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마 노란색 선도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 전에는 막 이 정도 반등밖에 못 들다 하는 거거든요. 다한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재미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그런 상태.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 이제 호재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원금을 아마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아마 그거를 체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방안 요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서 한국 증시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먹을 만한 단타가 한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타입니다. 단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말 정도 해가지고 금요일날 정도 해서 또 한번 또 보면 또 먹을 만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비트코인도 거의 더불어서 살짝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살짝 말 그대로 살짝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을 결정이 힘들고 반등한다면 32,000에서 33,000 사이, 그죠?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빠지게 된다면 2만 뭐 한 좀 이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동동 뭐 이런 식으로 그죠? 24,000에서 2만 정도까지도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뭐 건수가 지금 별로 없으니까 아마 또 건수가 또 움직이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사리자. 좀 조심해서. 손절가도 지금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저기도 손절 줄까? 여기 손절 줄까요? 여기 손절 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그 정도? 다이버전스 걸려 있으니까 근거로 삼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네요. 다이버전스. 그렇죠. 그럼 뭐 여기 손절 주고 짧은 단타 한번 쳐볼까? 이 정도. 여기 올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를 때는 사실 안 한다는 그런 주의라서 이 정도입니다. 재미없는 방송이 된 것 같아요. 했던 말도 계속 방송을 말씀드리고 해설수설하는 느낌도 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중에 또 내일이나 모레나 또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